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하죠. 살아서도 죽어서도 말입니다. 늦가을 어느 요양원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한 달 동안 이 요양원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사는 한 부부가 갑자기 미쳐버린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렸으며 급기야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러 경찰서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귀신이 쓰였나? 무당한테 굿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진실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50년 전에 죽은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승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사람의 몸으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한 할아버지의 억울한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늦가을 어느 요양원 복도입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78, 박만수 할아버지입니다. 한때는 튼튼하고 건강했던 분이죠.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2층짜리 단독주택도 마련하고 땅도 사고 예금도 꽤 모아두셨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고 손주 둘도 예뻐하며 행복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할아버지는 초라한 요양원 복도에 혼자 앉아 계십니다. 손에는 오래된 핸드폰을 쥐고 계시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진수야. 큰아들 이름을 부르며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 핸드폰 화면에 뜨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차단당한 겁니다. 아들에게 전화번호를 차단당한 겁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십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시죠. 아들아, 손주들은 잘 있니? 혼잣말로 중얼거리십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식당에 노인분들이 모이시죠. 배식을 받는데 할아버지 앞에 놓인 밥상을 보십시오. 국그릇에 담긴 건 물처럼 맑은 국입니다. 건더기라곤 파 몇 개만 동동 떠 있죠. 반찬은 김치 2조각과 단무지 몇 개가 전부입니다. 이게 밥이야, 물이야.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십니다. 하지만 굶을 수는 없으니 숟가락을 듭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씀하시죠. 만수 씨, 아드님은 안 오시나요? 다른 분들은 주말마다 자식들이 오던데. 할아버지는 쓸쓸히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바쁜가 봅니다. 맞벌이라. 바쁘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아십니다. 바빠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자기를 찾지 않는다는 걸. 전화번호까지 차단한 아들이 이제는 아예 존재를 지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되셨을까요? 3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아직 당신 집에 계셨습니다. 30년 전에 할아버지가 손수 지은 2층 단독주택이죠. 마당에는 할아버지가 가꾼 화분들이 있고 거실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 사진, 돌아가신 할머니 사진, 그리고 아들 진수가 어렸을 때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문이 열립니다. 50살의 아들 박진수가 45살 아내 한미선과 함께 찾아옵니다. 할아버지는 반가워하시죠. 오, 왔니? 진수야, 미선아. 밥은 먹었어? 그런데 아들 부부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더니 며느리 미선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아버님, 요양원 좋은데 알아봤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십니다. 요양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진수가 어색하게 끼어듭니다. 아버지, 요즘 치매 기운이 좀 있으시잖아요. 지난번에도 가습을 켜놓고 깜빡하셨고, 그건 한 번 실수했을 뿐이야. 나 멀쩡하다. 며느리 미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님, 저희도 맞벌이라 아버님 챙겨드릴 시간이 없어요. 요양원 가시면 전문 간병인들이 24시간 케어해 주시고 식사도 제때 나오고 좋잖아요. 난 여기가 좋다. 내가 지은 집인데,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본 데가 진짜 좋은 곳이에요. 일단 한번 가보시죠.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오시면 되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십니다. 한번 가면 다시 못 돌아온다는 걸. 그래도 아들 부부가 계속 설득하니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마십니다. 일주일 후 짐을 간단히 싸서 요양원으로 가시는 날 할아버지는 집을 한번 돌아보십니다. 당신이 평생 가꾼 집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나서시죠. 차에 짐을 싣고 요양원으로 가는데 할아버지는 뒷좌석에서 계속 집을 돌아봅니다. 점점 멀어지는 당신 집을. 그때 백미러로 보이는 며느리 미선의 얼굴.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그런 미소 말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기 6개월 전부터 할아버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아들 부부가 할아버지 집에 같이 살 때였습니다. 며느리 미선은 할아버지 앞에서는 웃으며 공손하게 대했지만 아들이 없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미선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가셨는데 미선이 차가운 표정으로 쏘아붙입니다. 또 뭐하러 오셨어요? 물 좀 마시려고. 컵은 본인이 씻어 놓으세요. 제가 아버님 하인입니까?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따라 마시고 컵을 씻으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뒤에서 또 한마디 합니다. 밥값이나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밥값. 평생 일해서 이 집 마련하고 아들 대학까지 보내고 아들 결혼 자금도 대주고 지금도 당신 연금으로 생활비 보태드리는데 밥값을 못한다니.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셨는데 며느리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님, 기침 소리 좀 작게 하세요. 애들이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미안하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은 왜 안 가세요? 집에서 기침이나 하시고. 정말 쓸모없는 노인네가. 쓸모없는 노인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주에 있었습니다. 손주들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와 중학생 손자가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그런데 며느리 미선이 아이들을 끌고 갑니다. 너희 할아버지 안 계셔. 엄마, 할아버지 저기 계시는데요? 할아버지는 곧 하늘나라 가실 거야. 미리 마음에 준비해두는 게 좋겠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말씀하십니다. 미선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한테 미리 말해두는 게 좋잖아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나 멀쩡하다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날부터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시킨 대로. 그리고 결정타는 한 달 후에 날아왔습니다. 아들 진수가 할아버지께 서류 몇 장을 내밉니다. 아버지,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이게 뭐니? 아, 그냥 은행 서류예요. 정리하는 거. 할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려 하시는데 아들이 급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급한 거라. 그냥 여기 사인만. 할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사인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재산 위임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집과 땅, 그리고 예금을 모두 아들 이름으로 이전하는 서류였던 겁니다. 며칠 후 며느리 미선과 아들 진수가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합니다. 한정후견 신청하시는 거죠? 치매 진단서는 있으시고요? 며느리가 가짜 진단서를 내밉니다. 네, 여기요. 그럼 이걸로 박만수 씨의 재산은 모두 아드님이 관리하시게 됩니다. 아들 진수가 조금 망설이며 말합니다. 여보, 이래도 되는 거야? 아버지가. 며느리가 차갑게 대꾸합니다.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받을 거였잖아. 좀 일찍 받는 것뿐이야. 당신 아버지 연금으로만 우리 생활비 되는 줄 알아? 저 집, 저 땅 다 팔면 우리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어. 그래도 당신이 효자하고 싶으면 혼자 해. 나는 우리 애들 미래가 더 중요해. 결국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하루아침에 아들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보내진 겁니다.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심지어 손주들한테는 죽었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말이죠. 요양원에 온 첫날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진수야, 아빠다. 이게 무슨 일이냐? 집 등기가 내 이름으로. 그런데 아들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치매 있으시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나 치매 아니라니까. 이거 다시.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의 전화는 차단됩니다.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심지어 손주들 핸드폰에도 차단당합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요양원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십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찾아올까, 손주들이 올까 기다리시면서.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밤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렇게 억울하고 슬픈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할아버지의 인생을 바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가을밤치고는 따뜻한 날씨였죠.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요양원 뒤뜰로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요양원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죠.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서 둥근 달을 바라보십니다. 고향에서 보던 달과 똑같은 달인데 왜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아, 손주들아, 보고 싶구나. 혼잣말을 하시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보십니다. 달빛 아래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그건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뱀이 아닙니다. 어른 팔뚝만 한 굵기에 길이가 2미터는 좋게 넘어 보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새하얀 백사입니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신비로운 뱀이죠.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 하십니다. 하지만 뱀은 할아버지를 해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뱀의 눈빛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빛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 말이죠. 할아버지와 뱀이 한동안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뱀의 입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만수야. 할아버지는 귀를 의심합니다. 방금 뱀이 당신 이름을 불렀습니까? 만수야. 우리 아들 만수야. 이번엔 확실합니다. 뱀이 사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누구십니까?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뱀이 천천히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옵니다. 할아버지는 겁이 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뱀이 할아버지 발치까지 와서 머리를 들어 할아버지를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엄마다 만수야. 내 엄마. 엄마. 할아버지는 혼란스럽습니다. 엄마. 할아버지의 어머니는 5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돌아가셨죠. 할아버지는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내 엄마가 맞다. 50년 전 널 낳다가 죽은 내 엄마란다. 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뱀이 우는 겁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십니까?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어머니. 사진 한 장 없어서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 하지만 할아버지는 압니다. 저 뱀이 정말 당신 어머니라는 걸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뱀이 계속 말합니다. 저승에 가서도 엄마는 너 걱정만 했단다. 사흘 만에 죽어서 내 새끼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갔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어머니, 저승에서 너를 지켜봤단다. 내가 아버지한테 맞으며 자랄 때도 배고파서 우는 모습도 다 봤어. 그런데 엄마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 그냥 하늘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아버지는 오열합니다. 평생 어머니 없이 자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그랬단다, 만수야. 내 새끼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뱀이 할아버지의 발등에 머리를 비빕니다. 마치 아기를 어루만지는 어머니처럼.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는데 따뜻합니다. 어머니의 체온처럼 따뜻합니다. 한동안 모자는 그렇게 서로를 느낍니다. 50년 만의 재회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종의 경계를 넘어서 드디어 만난 겁니다. 잠시 후 뱀이 고개를 들고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런데 만수야, 엄마가 이렇게 너를 찾아온 건 다른 이유가 있다. 어머니? 뱀의 눈빛이 변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던 눈빛이 점점 차갑고 날카로워집니다. 너를 괴롭힌 놈들, 내 재산을 빼앗고 너를 버린 그 못된 놈들을 엄마가 참을 수가 없구나. 아, 아들 말씀이십니까? 내 아들이고 뭐고 부모를 그렇게 대접하는 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엄마, 괜찮습니다. 제가 참으면. 참긴 뭘 참아. 엄마가 저승에서 다 봤어. 내 며느리가 너한테 한 짓, 내 아들이 재산 빼앗은 거, 손주들한테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 다 봤단 말이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아들이면 부모한테 그래도 되냐? 아니다, 만수야. 엄마가 참을 수 없다. 저승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신께 빌고 또 빌었단다. 제발 제 새끼를 위해 한 번만 더 세상에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뱀이 되신 겁니까? 그래. 신이 허락하셨어.
단 사람 몸으로는 안 되고 뱀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셨지. 그래도 좋았어. 뱀이든 뭐든 내 새끼를 지킬 수만 있다면. 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흐릅니다. 만수야, 엄마가 약속한다. 너를 괴롭힌 그 못된 놈들 하나하나 다 갚아줄 테다. 내 재산도 되찾아주고 내 명예도 되찾아줄 거야.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복수 같은 건, 이건 복수가 아니다. 정이다. 잘못한 놈들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엄마가 지켜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뱀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둥근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한 달의 시간이 있단다. 이번 보름달부터 다음 보름달까지 그 안에 모든 걸 바로잡고 엄마는 다시 저승으로 가야 해. 한 달. 그것밖에 안 되십니까? 그래도 고맙다. 한 달이라도 내 새끼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뱀이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올려다봅니다. 만수야, 잘 지켜봐라. 엄마가 어떻게 너를 위해 싸우는지,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뱀은 스르륵 풀숲 속으로 사라집니다. 할아버지는 뱀이 사라진 자리를 한동안 바라봅니다. 방금 일이 꿈인가 싶지만 발등에 남아있는 따뜻한 감촉이 그게 현실이었다고 말해줍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 품에 안긴 기분을 느낍니다. 비록 뱀의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사랑을 가진 어머니. 그리고 그날 밤부터 할아버지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무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뱀 어머니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먼저 적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날 밤부터 뱀 어머니는 아들 집으로 향합니다. 할아버지의 아들 박진수와 며느리 한미선이 사는 곳은 할아버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30평대 아파트인데 할아버지 재산으로 전세 살던 걸 최근에 매매로 전환했죠. 물론 할아버지 돈으로요. 저녁 7시 아파트 거실입니다.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탁에는 푸짐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김치찌개까지. 할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먹는 물 같은 국과는 천지 차이죠. 며느리 미선이 손주들에게 반찬을 덜어줍니다. 10살 손녀 지은이와 13살 손자 민준이입니다. 손녀 지은이가 밥을 먹다가 문득 묻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미선의 얼굴이 굳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띠며 대답하죠. 지은아, 할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다니까. 손자 민준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 아빠 진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밥이나 먹어, 민준아. 할아버지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미선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만 좀 해. 돌아가신 분 이야기 자꾸 하면 저승에서 편히 못 쉬신다니까. 아이들이 입을 다뭅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창문 밖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뱀 어머니입니다. 아파트 10층 베란다 난간에 몸을 감고 있는 뱀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뱀의 눈이 점점 차갑게 변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데 저 며느리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입니다. 뱀이 혀를 날름거립니다. 분노가 느껴집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부부만 남습니다. 미선이 커피를 타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다음 주에 아버지 집 매매 계약한다며?
진수가 신문을 보며 대답합니다. 응. 부동산에서 좋은 가격 부르는 사람 찾았대. 5억. 5억이면 괜찮네. 그 돈으로 여기 아파트 대출 다 갚고 남은 돈으로 차 바꾸자. 당신 차 너무 오래됐잖아. 진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평생 모은 집인데. 미선이 눈을 흘깁니다. 또 시작이야? 아버지 요양원비 누가 내는데? 우리가 내잖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받을 재산이었어. 빨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덜 나오고. 그래도 당신이 효자 코스프레 하고 싶으면 혼자 해. 나는 우리 애들 미래가 더 중요하거든. 민준이 고등학교 가면 학원비 얼마나 들어가는데. 지은이도 피아노 학원 보내야 되고. 진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결국 아내 말을 따르는 겁니다. 창밖에서 이 대화를 듣던 뱀의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저 여자가 주범입니다. 며느리 한미선, 저 여자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뱀은 조용히 베란다를 떠나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뱀은 앞으로 며칠 동안 저 집을 계속 관찰할 겁니다. 다음 날 오전 며느리 미선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 있습니다.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즐기고 있죠. 손에는 이미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습니다. 샤넬, 구찌, 루이비통 모두 수백만 원짜리 제품들입니다. 매장 직원이 공손하게 말합니다. 고객님, 이번에 새로 나온 가방인데요. VIP 고객님들께만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 500만 원짜리 가방입니다. 미선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카드를 내밉니다. 이걸로 할게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며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응, 나 지금 백화점. 가방 하나 샀어. 응응, 500. 뭐 어때? 우리 시아버지가 모아둔 돈이 많거든.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니, 부럽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재산이 많으셨어? 만치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우리가 받았어. 시아버지는 요양원 보냈고. 어머, 요양원? 직접 모시지 않고? 아휴, 누가 요즘 시대에 시부모 모셔? 우리도 맞벌이인데. 요양원이 훨씬 편해. 미선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를 계속합니다. 할아버지를 버린 것에 대해 조금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때 미선은 느끼지 못했지만 명품 가게 진열장 뒤에 작은 뱀 한 마리가 숨어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뱀 어머니입니다. 뱀의 눈이 번뜩입니다. 내가 우리 만수 돈으로 저렇게 사치를 부리는구나. 며칠간의 관찰 끝에 뱀 어머니는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범이고 아들은 아내에게 끌려다니는 것, 손주들은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들이 할아버지 재산을 모두 가로채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날 밤부터 며느리 미선에게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밤 11시 미선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듭니다. 옆에서 남편 진수는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죠. 미선도 눈을 감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꿈을 꿉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꿈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걷고 있는데 점점 주변이 어두워집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미선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옵니다. 스르륵, 스르륵. 뱀이 기어오는 소리입니다. 안개가 걷히고 거대한 백사가 나타납니다. 어른 몸뚱이만 한 크기의 뱀입니다. 뱀이 미선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꺄! 미선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려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땅에 뿌리 박힌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뱀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람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미선, 누구세요? 왜 제 이름을? 내가 우리 만수한테 한 짓을 기억하느냐? 뱀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눈앞에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했던 일들이 재생됩니다. 쓸모없는 노인네가 빨리 죽어야 우리도 편하지. 밥값이나 하세요.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퍼부었던 폭언들이 고스란히 들립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말들이 아니. 그건 아니긴 뭐가 아니냐. 내가 한 짓이잖아. 뱀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미선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뱀이 미선의 몸을 휘감기 시작합니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온몸을 조여옵니다. 숨이 막힙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만수가 느낀 고통이다. 내가 준 상처가 이런 거였어. 으악, 살려줘. 뱀이 점점 더 세게 조입니다. 미선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꺄악. 미선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납니다. 꿈에서 깬 겁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옆에서 자던 남편 진수가 눈을 뜹니다. 여보, 왜 그래? 악몽 꿨어? 미선은 헉헉거리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침실입니다. 평범한 자기 집 침실. 뱀은 없습니다. 꿈이었어. 무슨 꿈인데 그렇게 놀래?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자. 하지만 미선은 다시 잠들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뱀이 다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결국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셉니다. 다음 날 미선은 피곤한 얼굴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냥 악몽이었어.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더 생생합니다. 꿈속에서 미선은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복도 끝에 방이 하나 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선이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낡은 요양원 방입니다. 좁은 침대에 할아버지가 누워서 울고 계십니다. 진수야, 손주들아, 보고 싶다. 할아버지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손에는 낡은 핸드폰을 쥐고 계시는데 계속 전화를 걸지만 차단된 번호만 뜹니다. 아들아, 왜 전화를 안 받니? 아빠가 뭘 잘못했니?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합니다. 자신이 만든 상황입니다. 자신이 할아버지를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뱀이 나타납니다. 할아버지 침대 밑에서 스르륵 기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뱀의 목소리가 미선의 머릿속에 울립니다. 내가 우리 만수를 이렇게 만들었어. 침대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미선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텅 빈 눈으로 며느리, 왜 나를 버렸니? 내가 뭘 잘못했니? 저는 내가 밥값을 못했니?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살면서 나를 쓸모없다고 했지?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뼈만 남은 몸으로 미선에게 걸어옵니다. 내 재산을 빼앗고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손주들한테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미선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매일 울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뱀이 미선의 몸을 휘감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더 오래 조입니다. 으악, 놓아줘. 제발. 내가 우리 만수를 놓아주지 않았잖아.
내가 우리 만수 인생을 짓밟았잖아. 미선의 목을 뱀이 조입니다. 숨이 막힙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합니다. 꺄악! 또 비명을 지르며 깹니다. 이번에도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아니, 땀만이 아닙니다.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미선이 이불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봅니다. 으악!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뱀에게 휘감긴 것처럼 몸을 한 바퀴 두른 듯한 모양으로 멍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 진수가 깜짝 놀라 불을 켭니다. 여보, 이게 무슨... 나도 몰라. 나도 몰라고. 미선은 공포에 떨며 욕실로 달려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목에도 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꿈인데, 꿈이었는데. 그날부터 미선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뱀이 나타납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번 깨어나면 몸 어딘가에 새로운 멍이 생겨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미선은 완전히 초췌해집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고 얼굴은 창백합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잔 지 사흘째니까요.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삽니다. 요즘 잠을 못 자서요. 약사가 걱정스럽게 봅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수면제도 소용없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도 악몽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나흘째 밤 이번 악몽은 더 끔찍합니다. 꿈속에서 미선은 무덤 속에 있습니다. 관 안에 누워 있는데 관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 살려줘. 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관 밖에서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손주들 목소리입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를 괴롭혔어요. 할아버지 재산을 빼앗았어요. 할머니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이 관에 돌을 던집니다. 쿵, 쿵 소리가 관 안에까지 울립니다. 애들아, 할머니야, 할머니 여기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나쁜 할머니, 나쁜 할머니. 그때 관 안으로 뱀이 들어옵니다. 좁은 관 안에서 미선과 뱀이 함께 있습니다. 뱀이 미선의 얼굴을 핥습니다. 이게 바로 내 미래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손주들조차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안 돼. 싫어. 뱀이 미선의 몸을 휘감습니다. 관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으악. 미선이 비명을 지르며 깹니다. 이번에는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남편이 놀라서 미선을 부축합니다. 여보, 병원 가야겠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싫어. 병원 싫어. 정신과라도 가보자. 이건 심각한 것 같아. 미선은 눈물을 흘립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잠을 자도 악몽, 안 자도 괴롭고, 온몸은 멍투성이에 정신은 피폐해지고, 그리고 악몽은 밤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낮에도 시작됩니다. 닷새째 되는 날 미선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백화점에 갑니다. 화장을 진하게 해서 피곤한 기색을 가렸지만 여전히 눈빛은 초점이 없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는데 진열장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뒤에 뱀이 있습니다. 으악! 미선이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장 직원이 놀라서 달려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뱀이? 네, 뱀이요? 주변 손님들이 미선을 쳐다봅니다.
미선은 다시 거울을 봅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만 비칩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미선은 황급히 매장을 나옵니다. 하지만 백화점 화장실에 가는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면대에서 물을 틀었는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게 물이 아닙니다. 뱀입니다. 작은 뱀이 물처럼 흘러나옵니다. 으악! 미선이 뒤로 물러서는데 넘어져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를 가리킵니다. 저기, 뱀이. 다른 사람이 세면대를 봅니다. 하지만 그냥 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뱀이요? 어디요? 미선이 다시 세면대를 봅니다. 정말 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뱀은 없습니다. 저기 분명히 피곤하신가 봐요. 좀 쉬세요. 미선은 화장실에서 나와 카페에 앉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 3명이 도착합니다. 미선아, 왔어. 친구들이 미선의 얼굴을 보고 놀랍니다. 어머, 미선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은데? 요즘 잠을 못 자서. 무슨 일 있어? 스트레스 받는 일? 미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낮에는 환각을 본다고, 할아버지를 괴롭힌 벌을 받는 것 같다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친구가 묻습니다. 미선아, 시아버지는 요즘 어떠세요? 그 순간 미선의 입이 멋대로 움직입니다.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버렸어. 친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네. 미선도 놀랍니다. 자기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말을 멈추고 싶은데 입이 계속 움직입니다. 재산 다 빼앗았어. 집도 땅도 예금도. 미선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선은 손으로 입을 막으려 하지만 말은 계속 나옵니다. 위임장 위조했어. 한정우견 신청해서 재산 다 가로챘지. 친구들의 얼굴이 굳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합니다. 매일 욕했어. 쓸모없는 노인네라고, 빨리 죽으라고. 미선아, 그만해. 손주들한테는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할아버지가 전화하면 차단했지. 친구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미선아, 너 정신 좀 차려. 하지만 미선은 멈출 수 없습니다. 입이 멋대로 진실을 토해냅니다. 할아버지 돈으로 명품 사고 고급 아파트 살아.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물 같은 국 먹는데 우린 매일 고기 먹지. 그만, 제발 그만해. 친구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봅니다. 미선은 드디어 입을 다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카페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친구 하나가 가방을 듭니다. 미선아, 나 먼저 갈게. 잠깐만.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내가 한 짓이잖아.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미선 혼자 카페에 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입이 멋대로. 그때 카페 창문 밖에서 흰 뱀 한 마리가 미선을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뱀의 눈이 차갑게 빛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뱀 어머니의 저주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저주. 진실만 말하게 되는 저주. 그날 저녁 미선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카톡 알림이 수십 개씩 쌓입니다. 친구들 단톡방이 폭발한 겁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봅니다. 단톡방에 친구들의 메시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미선이 진짜 그랬대? 설마. 농담 아니야?
근데 미선이가 직접 한 말인데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 미선이 보는 눈 달라졌어. 미선이 황급히 메시지를 보냅니다. 언니들, 그거 오해야.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이 없었어.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려는 순간 또 손가락이 멋대로 움직입니다. 다른 내용이 타이핑됩니다. 다 사실이에요. 저희가 시아버지 재산 가로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으려 해도 손가락이 멋대로 눌러집니다. 뚝. 단톡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곧 폭발합니다. 헐. 진짜였어? 미선아, 너 정신 차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선은 울면서 핸드폰을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계속 울립니다. 이번엔 전화가 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전화를 걸어옵니다. 미선은 전화를 받지 않으려 하지만 손이 멋대로 움직여서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여보세요? 친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선아, 설명 좀 해봐. 진짜야? 시아버지한테 정말 그렇게 했어? 미선의 입이 또 멋대로 움직입니다. 네, 사실이에요. 시아버지를 쓸모없는 노인네라고 욕했어요. 빨리 죽으라고도 했고요. 미선아, 재산 빼앗는 것도 제가 남편 시켰어요. 남편은 망설였는데 제가 계속 부추겼죠. 친구가 한숨을 쉽니다. 미선아, 나 너랑 연락 좀 안 할게. 미안해.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깁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울부짖습니다. 왜 이래? 왜 내 입이 멋대로 움직여?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남편 진수가 퇴근합니다.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맞이합니다. 당신, 왔어? 진수가 이상한 표정으로 미선을 봅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친구들한테 이상한 전화 많이 받았는데. 무슨 전화? 우리가 아버지 재산 빼앗았다는 소문이 돌아다닌대.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했다며? 미선은 부인하려 하지만 입이 또 멋대로 움직입니다. 네, 제가 다 말했어요. 우리가 시아버지 재산 가로챈 거, 요양원에 버린 거 다요. 진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여보, 왜 그런 얘길?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당신 정신없어? 왜 그걸 밖에 말하고 다녀? 미선은 울면서 소리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입이 멋대로 움직인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진수는 미선이 정신이 이상해진 줄 압니다.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당신, 병원 가봐야겠어. 진짜 심각한 것 같아. 그날 밤부터 미선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습니다. SNS에서 차단당합니다. 모임에서도 빠지라는 연락이 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미선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친구들은 다 떠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환각을 보고 게다가 진실만 말하게 되는 저주까지. 미선은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습니다. 거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만 보면 뱀이 보이니까요. 샤워도 제대로 못합니다. 물만 틀면 뱀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온몸의 멍은 더 심해집니다. 이제는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얼굴도 창백하고 눈빛도 초점이 없고 손주들이 걱정합니다. 엄마, 왜 그래? 아파? 미선은 아이들에게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입이 멋대로 움직여서 진실을 말할까봐 무섭습니다. 며느리 미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바로 그때, 이번에는 아들 박진수에게 차례가 돌아옵니다. 2차 공격 아들의 공포 42-52분. 아들 진수는 회사에서 나름 잘 나가는 중간 관리자입니다.
이번 달에는 중요한 승진 심사가 예정되어 있죠. 부장에서 임원으로 올라가는 기회입니다. 그날은 임원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진수는 아침부터 긴장하며 준비했습니다. 양복도 새로 맞춰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면접 예상 질문들도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에 임원 3명이 앉아 있습니다. 진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의자에 앉습니다. 박진수 부장님, 편하게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면접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진수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준비한 대로 잘 풀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진수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진수야. 진수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봅니다. 분명히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렀는데 임원들은 그냥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착각인가? 진수는 다시 집중하려 합니다. 임원 한 명이 질문합니다. 부장님은 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진수가 대답하려는데 또 들립니다. 진수야. 아빠다. 이번엔 확실합니다. 아버지 목소리입니다. 진수의 얼굴에 식은땀이 맺힙니다. 부장님? 임원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진수는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팀 관리는. 아들아, 왜 나를 버렸니?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집니다. 진수는 귀를 막고 싶지만 면접 중이라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진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립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습니다. 왜 그랬니? 나한테 왜 그랬어? 아버지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진수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에 다시. 진수는 황급히 회의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는데 목소리는 계속 따라옵니다. 아들아, 아프다. 아빠 너무 아파. 아버지, 그만하세요. 진수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지나가던 동료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부장님, 누구랑 통화하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수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갑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창백한 얼굴, 흐르는 땀. 그때 거울 속에서 아버지가 보입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가 진수 뒤에 서 계십니다. 아버지. 진수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는 진수만 있습니다. 환각, 내가 미쳐가는 건가? 진수는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진수야, 나 보고 싶지 않니? 손주들도 보고 싶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진수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쪼그려 앉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립니다. 그날 진수는 결국 조퇴를 합니다. 승진 면접은 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목소리는 계속됩니다. 아들아, 엄마가 날 낳다 죽었단다. 나는 엄마 얼굴도 못 봤어. 그런데 너는 내 아버지를 버렸구나. 제발 그만하세요. 진수는 차를 길가에 세웁니다. 핸들을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녁을 먹을 때도 밤에 누워 있을 때도 진수야, 배고프다. 요양원 밥은 물이야. 물.
나 춥다. 요양원 난방이 안 돼. 손주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 민준이, 지은이. 진수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아버지 목소리는 24시간 계속됩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려 해도 목소리가 들려서 집중할 수 없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다가 동료들한테 지적을 받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이상하신데. 운전을 하다가도 목소리가 들려서 핸들을 놓칠 뻔합니다. 빵! 뒷차가 경적을 울립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진수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며느리 미선처럼 초췌해지고 눈빛이 흐려지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회사에서는 진수를 걱정합니다. 부장님 휴가 좀 쓰세요.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휴가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집에 있어도 목소리는 계속되니까요. 진수는 결국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의사 앞에 앉아서 증상을 설명합니다. 계속 아버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2주 전부터요.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이제는 24시간. 의사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아버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리시나 보죠? 저는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빼앗고 요양원에 버렸어요. 전화도 차단했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봅니다. 진수는 계속 말합니다. 손주들한테는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집과 땅을 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위임장도 위조했고요. 부장님, 이제 아버지 목소리가 계속 들려요. 제가 미쳐가는 건가요? 아니면 벌을 받는 건가요? 의사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부장님, 이건 환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일 수 있어요. 양심의 소리. 부장님이 하신 일에 대한 죄책감이 이런 증상을 만드는 겁니다.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해요. 근본적인 문제. 아버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잘못을 바로잡으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수는 병원을 나오며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하나?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어차피 내가 받을 재산이었다고. 그날 밤 진수는 또 악몽을 꿉니다. 꿈속에서 진수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양쪽에 늙은 노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노인들이 진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사람이 부모를 버렸대. 재산 빼앗고 요양원에 버렸대. 불효자식이야.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 진수가 달려가려 하는데 발이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때 거대한 뱀이 나타납니다. 복도 끝에서 스르륵 기어옵니다. 뱀이 진수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가 만수 아들이지? 누구세요? 만수 엄마다. 내 할머니지. 할머니. 돌아가신 지 50년이. 그래, 죽었다. 하지만 내 새끼를 위해 다시 왔어. 너 같은 불효자식을 벌주러. 뱀이 진수의 몸을 휘감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감촉입니다. 내가 우리 만수한테 한 짓,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죄송하다고? 입으로만? 진짜 뉘우친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뱀이 점점 세게 조입니다. 숨이 막힙니다. 으악! 진수가 비명을 지르며 깹니다. 옆에서 아내 미선이 놀라서 일어납니다. 당신도 악몽 꿨어?
당신도? 부부가 서로를 봅니다. 둘 다 창백한 얼굴, 식은 땀, 떨리는 몸. 우리 벌 받는 거야.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님이 우릴 저주하시는 것 같아. 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악몽이나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진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낮부터 소주를 마시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미선이 걱정스럽게 봅니다. 당신, 회사는? 못 가겠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진수는 술잔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도 목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진수야, 술 마시지 마. 아빠는 평생 술 안 마시고 살았는데. 아버지, 제발. 진수는 거울을 봅니다. 거실벽에 걸린 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칩니다. 지저분한 모습, 술 취한 얼굴. 그런데 거울 속에서 뱀이 보입니다. 거대한 백사가 진수 뒤에 다리를 틀고 있습니다. 진수가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거울을 봅니다. 뱀이 있습니다. 뱀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를 찾아가라. 뭐라고요? 내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게 유일한 길이다. 저는 못 갑니다. 왜? 부끄러워서? 죄책감 때문에? 진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는 걸 알면서 왜 그랬느냐? 뱀이 소리칩니다. 거울이 흔들립니다. 왜 내 아버지를 버렸느냐? 왜 재산을 빼앗았느냐? 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진수는 거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뱀을 향해 절을 합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내 아버지한테 구해라. 네. 진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2주 동안 계속된 환청, 악몽, 환각. 이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뱀이 말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 진수는 술잔을 내려놓고 일어납니다. 아내 미선을 봅니다. 여보, 우리 법무사 사무실 가자. 법무사? 아버지 재산 다시 돌려드려야 해. 이대로는 우리 둘 다 미쳐 죽을 거야. 미선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2주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미선도 이제 한계입니다. 그래, 그러자. 이제 그만하고 싶어. 다음 날 진수는 법무법인을 찾아갑니다. 변호사 앞에 앉아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 재산을 불법으로 가로챘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한정후견 신청도 허위로 했고요. 아버지 명의 집과 땅, 예금을 모두 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진수는 계속 말합니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다 원래대로. 그리고 자수하겠습니다. 부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진심이십니까? 네.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꺼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재산 환수부터 진행하시죠. 집과 땅, 예금을 모두 아버님 명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날부터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한정후견을 취소하고 모든 재산을 다시 할아버지 이름으로 돌립니다. 일주일 후
법원 판결이 납니다. 피고인 박진수는 친부 박만수의 재산을 사기 및 위조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모든 재산은 박만수에게 환수합니다. 진수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재판장이 말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진 신고했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처벌은 집행유예로 합니다. 앞으로 아버님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법정을 나오며 처음으로 2주 만에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아버지,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아내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민준아, 지은아, 아빠가 너희한테 거짓말했어. 무슨 거짓말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 살아계셔.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살아계세요? 응. 요양원에 계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찾아뵙자. 와, 할아버지 보러 가요. 아이들이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진수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며느리 미선도 변했습니다. 2주 동안의 지옥 같은 경험이 그녀를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보, 시아버님께 진심으로 사과해야겠어. 그래,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며느리의 악몽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울에서도 물에서도 어디에서도 입도 멋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주 토요일 맑은 가을 날씨입니다. 진수 가족이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뒷좌석에 앉은 민준이와 지은이는 들뜬 표정입니다. 아빠, 할아버지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죠? 응, 곧 만날 수 있어.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그냥 보고 싶었다고 하면 돼. 차가 요양원 주차장에 섭니다. 가족들이 내립니다. 진수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있고 미선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호두과자를 샀습니다. 요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를 걷는데 진수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주실까요? 할아버지 방 앞에 도착합니다. 302호.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크합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안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진수가 문을 엽니다. 작은 방 안에 할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십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아버지입니다. 그동안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뺨이 푹 꺼지고 머리는 더 휘어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문이 열리자 고개를 드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봅니다. 며느리를 봅니다. 그리고 손주들을 봅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제일 먼저 할아버지께 달려갑니다. 할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민준이도 다가와 할아버지를 꼭 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도 정말 보고 싶었단다. 할아버지는 두 손주를 꼭 안으십니다. 3개월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손주들이 얼마나 걱정되었는지. 진수와 미선은 방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봅니다. 둘 다 눈물을 흘립니다. 한참 후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놓아주시고 아들을 봅니다. 진수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느리 미선도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님,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못된 며느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십니다. 그저 아들 부부를 내려다보십니다. 그 시선이 무겁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다. 진수와 미선이 일어납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알고 있니? 네, 알고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나를 여기 버리고 전화를 차단하고 손주들한테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매일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게 내 결말인가 싶었지. 아버지, 밤마다 너희 생각하며 울었어. 손주들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고, 진수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미선도 함께 절을 합니다. 아버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못된 며느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들 보는 데서 그러지 마라. 진수와 미선이 일어납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십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친 것 같구나. 네, 아버지. 정말입니다. 법원에서 연락받았다. 재산 다 돌려준다고. 네.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원래 아버지 것인데.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보십니다. 민준이와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애들은 잘못이 없다.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지.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부르십니다. 이리 오너라. 아이들이 할아버지 옆에 섭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가 죽지 않았단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살면서 너희 잘하는 거 볼 거야. 할아버지, 우리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오너라.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많이 해줄게. 지은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같이 안 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들을 봅니다. 진수가 앞으로 나와 말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시죠. 아버지 집입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진수야, 진심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집에 가자. 할아버지 집으로.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30년 전에 손수 지은 2층 단독주택. 마당에는 할아버지가 가꾸던 화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진수와 미선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할아버지 방을 정리합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들로 채워넣습니다. 새 이불도 사고 따뜻한 전기장판도 깔아드립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할아버지, 진수, 미선, 민준, 지은이 5 식구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미선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입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그리고 뜨끈한 된장찌개.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고맙다, 며느리.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드십니다.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요양원에서 먹던 물 같은 국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또 눈물이 맺힙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행복해서 그래. 너희랑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서. 손자 민준이가 할아버지 그릇에 갈비를 덜어드립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엄마가 할아버지 위해 특별히 만든 거예요. 고맙구나, 민준아.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따뜻한 저녁입니다. 진수는 아버지를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었던가. 이런 행복을 거의 잃을 뻔했구나. 식사 후 거실에서 가족들이 함께 TV를 봅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시고 손주들이 양옆에 바짝 붙어 앉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뭐 들려줄까? 할아버지 어렸을 때 이야기요.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손주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진수와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손주들이 먼저 잠자리에 들고 할아버지도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할아버지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봅니다. 둥근 달이 떠 있습니다. 한 달 전 뱀 어머니를 만났던 그 보름달과 똑같은 달입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습니다. 집에도 돌아왔고 손주들도 다시 만났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달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그때 창밖 마당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흰 뱀입니다. 달빛 아래서 은빛으로 빛나는 백사가 마당을 가로질러 갑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밖으로 나갑니다. 마당으로 내려가는데 뱀이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뱀 어머니가 다시 만납니다. 한 달 전 이 마당에서 처음 만났던 것처럼. 어머니, 만수야, 잘 됐구나. 뱀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뱀 앞에 앉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아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 아들 부부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하지만 뱀이 할아버지를 올려다봅니다. 엄마는 그저 그들의 양심을 깨웠을 뿐이야. 사람이 한 악행은 반드시 돌아온다. 엄마는 그 과정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지. 할아버지는 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따뜻합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못 만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엄마도 고맙다, 만수야. 내 새끼를 품에 안을 수 있어서. 뱀이 할아버지의 무릎에 머리를 얹습니다. 할아버지는 뱀을 안습니다. 50년 만의 모자 상봉입니다. 한동안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느낍니다. 달빛만이 고요하게 내려앉습니다. 잠시 후 뱀이 말합니다. 만수야, 이제 엄마는 가야 한다. 벌써요? 조금만 더 계세요. 신과 약속한 시간이 다 됐어. 한 달, 이번 보름달부터 다음 보름달까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란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만수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뱀이 천천히 할아버지의 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승에서도 엄마는 너를 지켜볼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다 볼 거란다. 어머니, 뱀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희미한 백색 빛이 뱀을 감쌉니다. 만수야, 앞으로 잘 살아라. 내 아들도 이제 변했어. 며느리도 변했고,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내거라. 네, 어머니. 그리고 만수야. 뱀이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봅니다. 내가 죽어서 저승에 오면 엄마가 제일 먼저 마중 나갈게. 그때는 엄마가 사람 모습으로 너를 안아줄 거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뱀의 몸이 점점 밝아집니다. 빛이 강렬해지면서 뱀의 형체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빛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유성처럼 빛의 줄기가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갑니다.
할아버지는 그 빛을 올려다보며 손을 뻗습니다. 어머니, 잘 가세요. 그동안 고맙고 사랑합니다. 빛이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하늘 높이, 구름 위로, 별들 사이로, 그리고 마침내 빛은 하늘의 한 점이 되어 반짝입니다. 새로운 별이 된 겁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할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별을 올려다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니까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아들은 이제 괜찮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고 할아버지는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애들아, 저기 저 별 보이니? 어느 거요, 할아버지? 저기 제일 밝게 빛나는 별. 손녀 지은이가 할아버지 손가락을 따라봅니다. 와, 진짜 밝아요. 다른 별보다 훨씬 밝은데요? 맞아. 저 별이 특별한 별이란다. 손자 민준이가 묻습니다. 왜요? 무슨 별인데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십니다. 저게 할아버지 엄마란다. 할아버지 엄마요? 그럼 우리 증조할머니? 그래, 너희 증조할머니시지. 지은이가 신기한 듯 별을 올려다봅니다. 증조할머니가 하늘에 계세요? 응. 저 별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민준이가 말합니다. 와, 그럼 증조할머니가 우릴 항상 보고 계시네요? 그렇지. 항상 보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 착하게 살아야 한다. 증조할머니가 보고 계시니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을 올려다봅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별을 봅니다. 그때 집안에서 며느리 미선이 나옵니다. 아버님, 애들아, 들어와요. 감기 걸려요. 엄마, 우리 증조할머니 보고 있어요. 증조할머니? 지은이가 하늘을 가리킵니다. 저기 저 밝은 별이요. 증조할머니래요. 미선은 할아버지를 봅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미선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 밝은 별을 보면서 미선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일들을 떠올립니다. 악몽, 환각, 뱀. 그리고 그것이 준 교훈. 아버님을 지켜주신 분이시구나. 미선도 별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진수도 밖으로 나옵니다. 가족들이 함께 밤하늘의 별을 봅니다. 할아버지, 진수, 미선, 민준, 지은이. 5 식구가 모두. 할아버지는 손주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십니다. 엄마는 죽어서도 아들을 지켜주신단다. 그게 바로 엄마의 사랑이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따뜻한 사랑. 할아버지도 엄마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엄마 품에서 태어났으니까. 비록 사흘 만에 헤어졌지만 엄마는 평생, 아니 죽어서도 할아버지를 지켜주셨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행복의 눈물입니다. 하늘의 별이 더욱 밝게 반짝입니다. 마치 잘 살아라, 내 아들아 하고 말하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별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어머니, 저 잘 살게요.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게요. 걱정 마세요. 손주들도 함께 손을 흔듭니다. 증조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별이 한 번 더 크게 반짝입니다. 그리고 고요히 빛납니다. 가족들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서 별을 봅니다. 차가운 가을 밤 공기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분이 계시니까요.
진수가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나도 알아, 아들아. 너도 변했고 며느리도 변했어. 이제 우리 가족 다 함께 잘 살자. 네, 아버지. 미선도 덧붙입니다. 아버님, 제가 매일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다, 며느리. 가족들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 별이 아직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평생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겁니다. 제가 죽어서 저승에 가면 그때 다시 만나요. 그때는 어머니 얼굴 볼 수 있겠죠? 별이 또 한 번 반짝입니다. 마치 그래, 그때 보자, 내 아들아 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잠이 듭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고 하늘에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하늘의 별은 밤새도록 밝게 빛납니다. 할아버지의 집을 비추며 가족들을 지켜보며 고요히 빛납니다.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되며 자막이 떠오릅니다. 세상 모든 어미의 사랑은 죽어서도 계속된다. 그 사랑은 뱀이 되어서도 별이 되어서도 영원히 자식을 지킨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어떤 모습으로든 자식을 지켜주시는 게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라는 겁니다. 재산 때문에 귀찮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진수와 미선처럼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애초에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안부 여쭤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